I'm so in love with you. You just hug me and give me warmth. It could took away my pain and you let.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반딧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한문화 출판사에서 나온 힐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12가지 통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총장이시고 세계적인 명상가이며 뇌교육을 만드신 일지 이승원 총장님이십니다. 이 책은 목차를 보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1파트 제1장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도시적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은행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노는 것까지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춤출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모른다. 내가 하는 강연에는 항상 놀이가 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몸을 북삼아 두드리고 고무줄처럼 느리고 반죽을 만들듯 주무르고 꽃을 만지듯 어루만진다. 그리고 몸과 더불어 즐거워한다. 간혹 흥을 돋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나무 속을 파서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만든 단순하고 소박한 악기인 타포가 전부이다. 멜로디도 없고 박자도 없다. 곡도 없고 악보도 없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리듬을 따라 흥을 내서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절로 춤도 나오는 것이다. 언젠가 강연 중에 참석자들에게 지금부터 5분을 줄 테니 자유롭게 운동을 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볼 뿐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마치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라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다니.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라. 아니, 생각해보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서 해보라. 아마 처음엔 막막할 것이다. 팔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목은 어느 방향으로 먼저 돌려야 하나? 3번을 돌려야 하나? 4번을 돌려야 하나? 우리는 배우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고 지도받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때로는 죄의식까지 느낀다. 배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그토록 많은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배움에 대한 강박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조각내고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 이러다간 정말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숨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다. 깊고 가볍게 숨쉬라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의식을 몸의 낮은 중심에 두면 숨은 절로 깊어진다.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지니면 숨은 절로 가벼워진다. 들이쉴 때 몸에 감사하고 내쉴 때 하늘에 감사하면
숨은 절로 깊고 가벼워진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는 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호흡을 따라 몸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숨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저 숨이 되는 것이다. 정말 몰라서 못하나 이 자연스러움이 창조성의 원천이다.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창조적인 삶의 시작이다.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당신을 머뭇거리게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라. 나는 아직 잘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배울 필요가 없듯 인생에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대개 전문 지식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배움은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배워도 선택한 순간에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당신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문제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욕구와 의지의 수준이다. 나는 아직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둘 때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의 지혜가 빛나기 시작하고 무한한 창조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선택이다. 자연스러움과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전문 지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기생적이고 낭비적이며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보와 기술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보라. 먹을 것을 구하고 요리하고 먹고 남은 것을 치우고 뱃속에서 소화된 것을 처리하는데 그리고 우리 몸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인간은 다른 포유류보다 몇천 배가 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고에너지 소비 구조가 그만큼 우리 삶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삶의 방식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문명 생활이라고 부르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대하며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는 이렇게 증가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감당해 낼 수가 없다. 삶의 방식이 뿌리에서부터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사려 깊은 전략이 필요하지만 변화하겠다는 선택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나는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의 선택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언젠가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그때는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스스로를 훈련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변화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바꾸자. 우리의 문명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기술이다. 욕구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성품이 달라져야 하고, 그 성품의 뿌리인 습관이 달라져야 하고,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품과 습관과 기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바뀌는가? 첫째, 성품의 변화는 흔히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가르쳐 주겠는가? 이 문제에 답할 사람이 당신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누구도 답을 모르는 문제, 신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방법은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답이다. 당신이 깨달음을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부터 성품의 변화는 시작된다. 둘째, 습관의 변화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습관을 교정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연습이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의 선택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어느 순간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된다. 성품의 변화는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습관의 변화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변화는 작은 기술, 소프트 테크놀로지들의 발견 및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출발점이 되는 기술의 변화는 바르게 숨쉬는 법과 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쉽게 편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지금은 사장되어 버린 많은 저에너지 기술들이 있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면 새로운 저에너지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 우선 우리 자신의 몸을 다루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첨단 장비와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보는 것이다. 의료비 부분이 국민 총생산 GNP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 한국의 경우 약 5%, 미국의 경우 약 10%를 고려하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온 몸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고 숨만 잘 쉬어도 별탈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제 기능을 하도록 약간만 도와주어도 우리 몸은 본래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것,
그러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것부터 시작하자. 건강과 관련된 작은 기술들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내가 바르게 숨쉬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이다. 배우려고 하지 말고 생명에 의지하라. 배움에 대한 강박을 털어버리고 성품과 습관과 기술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에너지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여 나가자. 이제 생명을 신뢰하고 그 생명의 리듬에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의 호흡과 맥박에 귀 기울이고 그 리듬에 공명하는 법을 배워보라. 아니, 배우려 하지 말고 배움을 멈추고 귀 기울였고 관찰해 보라.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리고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에 감사하고 그 리듬을 자유로이 표현해 보라. 그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할 때 우리의 사회와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생동감을 얻고 치유되기 시작한다. 반딧불 에세이 나눔. 이 책은 2001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이 책을 제가 소개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사회, 치유가 되어지는 사회라고 풀이를 한다면 특히 이 코로나의 시기에 아주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넘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잘 통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힌트들이 이 책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현대인으로서의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불안정 속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타인과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계속 외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배워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계속 허기짐과 부족함을 느끼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함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나는 공장에서 찍어져 나온 상품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빛나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 느껴하고 찾고 하는 과정의 모색을 통해서 외부에서 배움을 통해서 주어진 답보다는 내 내면의 탐색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면에 힘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며 또 삶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